네, 안녕하세요. 김혜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너무 예쁘고 멋진 분들이 전부 응원해 주시러 오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 시간에 우리 이호연 사장님께서 아주 저에 대해서 팔불출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사실이구나, 이렇게 예쁘네. 그래서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 만나 뵙는 분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러실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주제는 바로 꿈과 목표 설정인데요. 우리 이호연 사장님이 원하는 꿈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예쁘다는 말을 많이 못 들었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메이가? 우리 가족이 정말 이거는 실화냐?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이뻐졌대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일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우리 이호연 사장님 만났을 때는 숙명에 대해서 박사과정 수료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요.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한, 없어도 너무너무 없는 우리 이호연 사장님을 만났을 때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가능할까?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쯤에 저희 외삼촌으로부터 이 사업을 소개받았거든요. 제가 그때만 해도 9평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베이비가 태어나기 직전, 그리고 저희 74세 되신 우리 시어머니 노모께서 막내 아들 보러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눌러 앉으셔서 정말 이게 사는 건지 생존하는 건지 모르는, 참 지금 돌이켜보면은요, 제가 어떻게 살았나 할 정도로 어려운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이 저한테 너무 큰 희망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떨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꿈꿨던 삶을 살고 있거든요. 막 눈물 나려고 그래. 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사는 게 너무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아니잖아. 그쵸?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대학 교수가 꿈이었고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우리 평범한 남편의 월급 봉투를 받아보는 순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비극이다, 이렇게 시작됐을 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연애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잘 될 것 같고 무조건 성공할 것 같고 이런 부푼 꿈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메사업이 저한테 준 아주 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런 모임에 왔는데요. 이분들의 생각을 제가 배운 거죠. 다들 그건 안 돼, 이상한 거야, 그거 너도 거기에 빠지지 마, 이런 시절이었어요. 20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 열심히 살고 절대 긍정적이고 협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제가 학교에서나 배웠던 정말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이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분들이셨어요. 너무나 수준 높은 분들이셨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공부해도 다 경쟁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하고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고 있는 거 가지고 나눠 먹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공부 많이 하신 분, 조금밖에 못 하신 분, 아니면 나이 제한 없고 여성 남성 제한 없이 정말 다양한 분들이 뭔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 같았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메사업에 정말 푹 빠져서 제가 제2의 큰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아메사업과. 그러면서 정말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설렘은 여전해요.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22년을 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나이를 생각해보지 않고 넘어왔거든요. 그때 아장아장 걸어 다녔던 우리 딸이 벌써 대학교 2학년이고요. 늦둥이까지 있어서 우리 아들하고 정말 재미있게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오늘
아침 일어나는 순간 매일매일이 제가 새로 태어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꿈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너무 설레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제 꿈이 어려서부터 영화 배우였거든요. 화면에 나오는 영화 배우. 근데 뭐 배우 될 일이 없잖아요. 집에서 그냥 우리 가족들에게 배우 역할이나 하고 그랬는데, 보세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배우 아니고 뭐예요? 맞죠? 네, 다 맞다고 하시네요, 저쪽에서. 그래서 제 꿈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출발할 때 얼마나 설레겠어요. 정말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내고 평범한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걸 이루게 해서 계속 설레게 하는 뭔가 그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미 사업은 정말 기적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할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 너무 많으시죠?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볼게요. 처음에 저희 남편이 저를 만나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때 저는 대학에 막 강의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남편이 저를 이제 연애하니까 지방에서 대학 강의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고속터미널에 도착하거든요. 결혼하기 전인 거죠. 저를 꼬셔야 되니까. 그러면 새벽 1시간, 2시간 항상 고속터미널 앞에 와 있어요. 그럼 제가 버스에서 딱 내리면 혜련 씨 오세요. 그때 저희 남편은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택시 타고 저희 친정집에, 그러니까 저희 원래 집에 데려다 놓고 본인은 그 택시 타고 본가로 가고, 이거를 1년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방 강의를 엄청 많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딱 나서 첫날이에요. 결혼하고 첫 강의죠.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될 그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해서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 걸어보니까 받는 거예요. 호연 씨, 왜 거기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만 와도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어머, 나 무서워요. 지금이라도 당장 와요. 그랬더니 당신 얼굴이 무기잖아. 그러면서 또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배신감. 근데 중요한 건 이해해야 돼요. 우리 남편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초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평생 하지 못할 초능력을 그 연애 시절에 다 써버렸던 거죠. 그 남편과 제가 지난 11월에 저의 그 당시 꿈이었던 2만 명이 모여있는 동유럽 체코프라 펑션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레드카펫을 걷고요. 정말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우리 남편이 저 무대에서 영어로 스피치를 10분을 하는데요. 정말 덱스터 예거, 미국의 가장 큰 성공자의 그 스피치를 따라서 다이아몬드 외치는데 제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너무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우리 남편이 저렇게 바뀔 줄이야. 저 무대에 서 있는 그 순간도 내 삶의 한 컷의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20년 전에 너무나도 꿈꿨던 저희 미래였습니다. 매일매일이 20년 전에 꿈꿨던 그날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 이 시간도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꿈꿨던 그 하루를 살고 있고, 저는 내일도 19년 전에 꿈꿨던 그날을 저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무슨 꿈을 꾸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 어디 계실 건가요? 그 집에 계속 계실 건가요? 아니면 궁전 같은 집에 계실 건가요?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생각한 그 미래가 5년 뒤 10년 뒤에 고스란히 펼쳐집니다.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그대로 펼쳐져요. 너무 무섭죠? 하지만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흥분되잖아요. 우리 남편 저렇게 청담동 막내 아들처럼 생겼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마흔에 쪽쪽골이라는 동네에서, 대나무가 많은 그 동네에서 우리 막내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날 출산할 때 누가 받았냐면 가마솥 뚜껑으로 13살 맏형이 우리 남편을 받았대요. 아이고 저런. 저도 저렇게 시골에서 가마솥 뚜껑을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께 말씀 듣고 제가 사진으로 찾아봤습니다. 저희 남편 인생으로 보면 대단한 거죠. 자, 이곳은 저희 안방이 아니고요. 지난 몇 달 전에 그 아메이 회사에서 우리 여행으로 보내준 우리 그 어디죠? 두바이 여행 갈 때 그 에미레이트 항공 퍼스트 클래스에서 우리 저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저희 이호연 사장님이거든요. 너무 멋지게 자고 있죠. 그냥 쿨쿨 잠만 자요.
네, 평생 못 잔 잠을 풀기라도 하듯이. 저는 이 제자리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이 자리 늘 타는 거지만 20년 넘게 1등석을 늘 타면서 아메 회사에서 전 세계 여행을 지금 제가 다닌 것만 해도 한 100개국이 넘거든요. 그곳을 다 다녔는데 갈 때마다 설레고 볼 때마다 설레고 저기 못 자겠는 거예요. 저렇게 예쁘게 해놓고 스튜디오스가 나갔거든요. 근데 이호연 사장님은 그냥 바로 그냥 참 편하죠. 우리 이호연 사장님 강점입니다. 즐겨요. 네, 저는 계속 쳐다보면서 사진만 찍었어요. 물론 자긴 했지만 너무 다른 삶이잖아요. 아메 회사가 정말 대단한 플랜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잘난 사람이나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리고 너무 용기가 없어서 미팅에 안 가기로 결정해놓고 저도 집에서 드라마 보다가 나는 드라마 보고 이렇게 뉴스 보고 있는데 현재 미팅에 가 있는 사람은 다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미팅 나갔어요. 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냈을까? 비밀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뒷부분에 뭘 말씀드릴 거냐면 내년 우리 목표를 한번 제가 제안해 드릴 건데 너무나 매력적인 목표예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더 할 텐데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 고정, 좋아요, 구독 하라고 그러던데요. 네, 한번 같이 가봐요. 자, 미국에서 9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90년 인생을 살아봤을 때 가장 후회스러운 건 뭐냐 하니까 좀 더 모험을 해봤을 것을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럼 난 꿈이 없는데요 그랬더라고요. 꿈? 한번 생각해봐요. 꿈? 이렇게 찾으면 돼요. 저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고민해보니까 나와요. 나 왜 살지? 내가 하기로 돼 있는 일이 뭐지? 내가 왜 태어났지? 정말 누군가가 실현을 낸다면 이 세상이 정말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온 아이디어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살포시 내가 꿔야 될 꿈이 나타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이 코너웨이 스톤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세상이 완벽하다면 그래서 자신이 세상의 모든 돈과 시간을 갖고 무슨 일이든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하겠는가? 그 꿈이래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꿈을 꾸면은요. 덱스터 예거라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크게 성공하신 리더가 계신데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그 꿈을 이룬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항상 문제에 집중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집이 좁아? 불편해. 집을 넓히고 싶어. 너무 힘들어. 나 왜 이렇게밖에 안 됐지? 자꾸 이 과거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착하고 더 불행해지는 거에 늪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제가 아메 사업을 통해서 이 모임과 이 미팅을 통해서 배운 진리는 뭐냐면요. 내가 집중하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내가 집중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오늘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지푸라기라도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잠재력, 기적 같은 일, 또 아주 다양한 언어로 역사학자, 철학자, 종교,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평범한 저희들로서는 제가 해보니까 결과로 나와요. 꿈에 집중하는 거죠.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것과 또 마찬가지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늦었다고요? 지금 꿈꿔서 뭐 하냐고요? 근데 우리 할렌 샌더스 대령은 65세에 KFC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그 많이 펼쳐져 있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그 여성 최초의 미 국무장관 매들린 울브라이트 여성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행동 그 자체가 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배웠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침에도 이걸 읽고 꼭 전에도 이걸 읽었는데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그 행동 자체가 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 꿈을 이루신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또 한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신 덱스터 예거, 버드 예거 부부인데, 덱스터 예거는 작년 1월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유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유산이냐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분이 유산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같이 평범한 동양인에게 이분이 저한테 꿈을 주셨거든요. 맥주 트럭 운전기사고 중학교 중퇴 말더듬이 이 평범하신 분이 제트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업을 알리고요. 아까 그 보여드린 미국 예거 그룹의 펑션, 그 유럽의 펑션, 거기에 계신 2만 명도 전부 이분 그룹이고요. 저도 그분의 그룹이고, 한 분의 키도 저보다 작으시거든요. 한 청년의 꿈이 전 세계 많은 사람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댁도 방문하고 이분의 자녀들도 방문하고 전 세계 이분에게 배운 독수리 같은 꿈을 갖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이분의 그런 어떤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메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꿈을 이뤄내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또 한 분인데요. 이분은 아메회사 창업자이신 리치드 보스 회장님께서 사업 처음 시작하실 때 옆집에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한센 여사. 이분은 이발사의 아내였거든요. 여사님, 아메사업 같이 해보시죠? 나 그런 거 못해. 뭐야? 여사님께서 써보시고 좋으면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캐시백을 받는 건데 어때요? 괜찮네. 재밌겠다. 이렇게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크라운이 되셔갖고요. 저 옆에 있는 사진은 코너스톤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에 170억을 기증해서 체육대학의 체육관을 지어주셨어요. 너무 멋지죠. 저는 바늘구멍만한 그 교수 자리에 남을 제치고 밀어내고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청년 시절이었다면 저 할머니를 만나고 제 꿈이 바뀌었거든요. 저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저는 전 세계에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선물하는 게 꿈이에요. 도서관을 지어주는 게 꿈이고요. 우리 남편은 벌써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달 25명의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일을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100명 만드는 게 꿈이래요. 이렇게 우리 꿈이 바뀌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세월에. 자, 또 한 분은 왕리카이라는 분이에요. 너무 멋지죠. 저기 저렇게 모여있는 분들이 전부 저 한 작은 여인의 꿈 때문에 만들어진 분들이에요. 이번에 60주년 라스베가스에 가서 저분의 그룹과 리더분들과 만났습니다. 저 밑에 사진은요, 저의 꿈이기도 해요. 저분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와인 파티를 열었던 그런 날이 있었어요. 저한테 너무 떨리는 순간인데,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사업을 전달받았냐면, 그냥 평범한 은행원이었대요. 그리고 상고를 졸업한. 그리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체격도 훨씬 작으시거든요, 저희보다. 그런데도 저 한 분의 선택과 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공자들이 만들어졌죠. 좀 두려워요, 그쵸? 난 저런 거 못하는데, 저렇게 사람이 많다.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떨리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더 떨려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남들 다 하는데 뭐. 저분 됐어요? 우리도 하는 거지 뭐. 저희 엄마가 얘기한 게 있거든요. 엄마 나 애 낳다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가 들어섰는데 배가 계속 불러오는데 너무 겁나는 거예요. 애 낳다 죽었다는 옛날 말을 동화책에서도 읽다 보니까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 이 세상 전부가 다 여자고. 야, 동물들 전부 암컷이다. 반이 암컷이다. 다 새끼 낳고 잘 사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일어나지도 않을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는 분들이 9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고민하는 게 90%래요. 고민하지 맙시다. 그냥 합시다. 바로 이게 뭔데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요. 제가 읽었던 저서, 그 다음에 저명한 작가분들의 말을 인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리꼴 VD.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리고 붙이고 상상하고 항상 이루어졌을 때를 생각하고 바로 이 꿈과 그 꿈을 이루는 힘은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계속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내가 생각했던 그 순간이 버뜩버뜩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까 이원사님 그랬잖아요. 어머, 예쁜 우리 와이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와이프. 이거를 20년을 해보세요. 파트너들이 저보고 너무 아름답다 그래요. 결국 뭐냐면요.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20년을 듣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룹은요, 얼굴이 작은 사람이 예쁜 게 아니라 저처럼 얼굴이 커야 예쁘다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세뇌당한 거죠. 미의 기준이 바뀌어요. 계속 외치고, 계속 되뇌이고, 상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바로 상상하면서 이뤄내는 그 성공자들의 본능. 성공자들은 본능적으로 그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줄 안대요. 그러면 성공자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왜 이렇게 크게 성공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성공자들은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무의식 속에 어려서부터 실수하면 안 돼! 위험해! 항상 이렇게. 학교 선생님 친구들도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메시지 주는 사람들은 없었잖아요. 아, 오르지 못하려면 생각하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올라가지도 말고, 그냥 평범하게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 주셨던 우리 부모님들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들 교육을 받으면서 10년 20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뭔가가 이렇게 상상하는 힘이 또 도전하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아메이 사업판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모든 스폰서님과 이 시스템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상상하고 꿈꾸면 현실로 이루어진다. 바로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대단한 이 사람도 학창시절 때 왕따 당했대요. 15세 자퇴했고요. 이렇게 무명 물리학자가 이 생생하게 상상했던 그 현실이 어느 순간 이루어졌다고 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비비드 드림,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맞섰던 힘은 그 승리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는요. 12세부터 영화 감독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상을 받고 인사하는 광경을 항상 상상했었대요. 9년 동안 영화사 관계사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도 그 이름을 알아주지 못했고 계속 파산만 했는데요. 작정을 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빈 사무실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본인 이름을 적어놓고요. 감독처럼 그냥 2년 동안 사용하면서 청소하고 이렇게 다녔대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 용기가? 근데 그 공간에서 실제 감독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거죠. 그리고 우연히 해변을 걷다가 만난 어떤 투자자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아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꿈꾸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유명한 이 빌 게이츠, 이분의 비비드 드림,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분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외친대요. 오늘 나에게 거대한 행운이 나를 덮칠 것이다. 그 행운에 압도되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것이다. 너무 멋진 용어 아니에요? 빌 게이츠는 매일 아침 자신의 무의식을 교육했대요. 이렇게. 거대한 행운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를 덮칠 것이다. 나는 거대한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하면 다 되겠다. 다 되겠어요.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뻐근해, 피곤해.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걸 어제 이렇게 적어놓고요. 맞아, 이거 외쳐야 되는데. 그리고 거울 앞에서 오늘 정신 차리고 외쳤어요. 이게 매일매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빌 게이츠는 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IBM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의 프로그램을 사겠다. 이것이 이분의 위대한 삶의 시작이었어요. 이 무의식이 거대한 행운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무의식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번 거울 앞에서 외쳐보기로 해요. 그리고 그 외치는 나를 믿는 거죠. 내 자신의 믿음이 곧 우리 자산이잖아요. 믿을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 우리 조상님들께서 나한테 큰 건물을 하나 넘겨주시고 돌아가시려나 이런 꿈을 가끔 꾸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생생하게 꿈꾸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호황된 거 말고 좀 현실적으로 계속 아침마다 내가 꿈을 꿔보는 거죠. 이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성장하면서 꿈도 함께 성장하도록 꿈을 키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꿈을 키운 다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요. 안전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죠, 우리가. 꿈을 꿨으면 이제 목표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배나 비행기는 왜 생겨났을까요? 날아야 되니까, 그죠? 네, 그 안전이 목표가 아니에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폭파될 리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몰될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나 태어났을 때 그 존재는 전진이죠. 그래 의미가 있는 거죠.
실험을 했어요. 파브르라는 곤충학자가 앞으로만 가는 벌레들을 실험했는데요. 이 원으로 쫙 배열하고 가운데 먹이를 냈는데 밤낮 없이 돌다가 그냥 굶어 죽었대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직진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주변을 돌아보고 내 목표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그런 예민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97세신데요. 어머니가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예, 나 다시 학교 가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 학교 가고 싶다. 우리 어머니 학교 안 다니셨어요. 한글도 모르시거든요. 어머니가 97세세요. 어머니도 꿈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꿈을 한번 찾아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한번 세워봅시다. 자, 이 목표는요. 생명도 연장한대요. 결혼식, 생일, 크리스마스 전날 사망률이 감소한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겠다는 거, 내 생일까지는 이번 생일까지 살아보겠다고 강력하게 무의식이 작동을 한대요. 지난번에 옛날에 나왔던 신문의 기사인데요. 본인 아들이 차에 이렇게 차 밑에 깔리니까요. 그 엄마가 초능력이 발휘돼가지고 차를 들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힘으로 자동차를 들어 올렸대요. 이게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초능력이 있는데 그걸 써먹지 못하고 죽는다 하잖아요. 한번 어디에 내 초능력과 잠재력을 써먹을 건가, 활용할 건가.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목표를 정하지 않는데요.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꿈을 뺏깁니다. 목표는 커야 하고 장기적이어야 하고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세분화된 그런 노력이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목표 설정 방법 한번 볼게요. 바라는 것 중에서 종이에 쓰세요. 그리고 장점과 개선할 점을 리스트에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계획과 소요 시간을 정해 보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시스템 하나를 제안할게요. 바로 12Q 노트라는 건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노트,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일관성 있게 세우고요. 잘게 쪼개서 실행할 수 있게 목표를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는 우리 팀의 시스템 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12Q 노트인데요. 예쁘죠? 여기 이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안내해드리면서 이걸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생긴 노트인데요. 우리 스폰서님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작성했어요. 첫 페이지를 딱 열면 마이 드림 나와요. 그리고 내 고ල්, 목표가 나오거든요. 1년 목표, 에메랄드 목표, 다이아몬드 목표. 거기에 제가 샘플을 이렇게 작성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드림을 한번 사진으로도 붙여보고 종이도 붙여보고 아니면 써보고 그려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올 9월에 지금 시작하신 분들 있죠? 올 9월에 SP 도전 하실 수 있어요. 그 SP 도전하면 제가 저기다 써놨는데 공감하시려나 모르겠네. 우리 집 막내 침대 사주기. 우리 엄마한테 밥솥 새 걸로 바꿔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건데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이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자는 거죠. 그리고 2021년 8월에 부부와 함께 시드니 도전해보세요. 시드니 티켓 확보. 이런 아메이에서 여행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아주 구체적이고 재밌잖아요. 아메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이 회사는 우리한테 이런 혜택들을 줍니다. 이것을 제가 다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이것까지 오늘 선물로 드릴 건데 여러분 오늘 대박이다. 이런 것까지 받아가시고 제가 이거 할 시간이 없을까 했는데 있네요. 딱 3분이면 끝나거든요. 너무 대박이에요. 집중해보세요. 마지막. 뭐냐면 뭐만 하면 되냐면요. 소비자 모으기만 하시면 돼. 이 소비자 모으기. 한 달에 아메이 제품 브랜드 체인지 하셔가지고요. 아침, 저녁 우리 커스터마이즈 팩이죠. 우리 비타민 팩. 그것을 먹는 분들만 30일 정도 모아도 돼요. 그것만 해도 이게 끝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 고급 정보인데요. 요게 1단계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셔가지고 이게 목표인데 요거 3개월 만에 보통 해내시거든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걸 하시고 나면 요게 SP인데요. 매니아 소비자를 모으는 건데 SP를 가는 첫걸음입니다. 내 주변에 20, 30명 아메이 제품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고정적으로 쓰실 분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 모으기. 매니아 소비자. 그럼 요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3명을 프랜차이즈로 오픈하죠. 그러면 한 달 수입이 260만 원 되면서 여러분이 짜잔 SP가 되세요. SP.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SP를 여러분이 9월에 달성하시면 시드니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말씀해 드릴게요. 이 세 분을 지금 빨리 찾으시는 거예요.
이 쇼더 플랜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방송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A, B, C 세 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꿈을 이루고 그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울 세 분을 함께 찾아서 이 정보를 공유해 가시면 짜잔 9월에 이 세 분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도전하시게 되면 여러분 연수입이 내년 1억 3천 도전하시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십니다. 너무 괜찮죠? 네, 박수 한번 쳐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이런 비밀이. 이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한테 아메 알아? 그러면 그거 너 못해. 이런 얘기나 들으셨죠? 전문가를 찾으시면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아우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노트에 이런 코너같이 제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월간 목표거든요. 한번 작성해 봤어요. 오늘 나에게 거대한 행운이 마구 덮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나에게 거대한 행운이 마구 덮칠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매일 아침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에 따라 고 브론즈 화이팅! 고 SP 화이팅!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목표 관리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 이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간 체크리스트거든요. 탱코와 책 읽기 오디오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미팅 참석하는 거 어떻게 할까? 그룹 PB, 개인 PB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렸어요. 이걸 활용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덱스터 예거 리더께서 말씀하신 거 읽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절대로 목표를 세운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간혹 사람들은 목표만 10번 넘게 세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0번을 더 세우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면 10번 더 세우십시오. 나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 목표는 모두 이루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목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과거입니다. 목표가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려면 과거의 문을 꼭 닫읍시다.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덮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행운이 덮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폰서와 함께 우리 시스템에서 안내해드린 친절한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세워가시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감칠맛 나는 재미를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그런 지원팀이 될 것을 약속드리고요.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